Here we go. 안녕하세요. 현명한 투자자 학당의 파라곤입니다. 1장 투자와 투기 첫 시간입니다. 이번 동영상 주제는 방어적인 투자자에게 65년도에 제시했던 조언과 기대하는 성과입니다. 그리고 65년도의 조언을 집필 시점인 72년도에 다시 회고해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채권과 주식을 50대 50의 비율로 하라. 그레이엄이 제시하는 방어적인 투자자의 투자 전략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여기서 투자라는 용어의 의미는 확실한 수익을 약속하는 전략만이 투자다 라고 투자라는 용어를 책의 1장 도입부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이 실질적으로 65년도의 조언입니다. 채권에서 약 4%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주식 매수를 통해서 3.5에서 4.5%의 초기 배당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라면 기저가치 증가에 의한 주가 상승이 합해져서 배당과 가치 상승을 모두 포함해서 연간 7.5%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채권과 주식에 절반씩 투자한다면 세전 기준으로 약 6%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번째 문장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책을 읽어 나가기가 편하기 때문에 약간의 산수가 필요하지만 다음 페이지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방어적인 투자자의 전략으로 채권의 절반, 주식의 절반을 매수했다면 전체 수익은 채권 수익에서 절반, 주식 수익에서 절반이 되겠습니다. 당시의 채권 이자는 4.5%였고 주식 수익은 약간의 산수를 거쳐서 7.5%라고 보았네요. 그래서 4.5% 절반, 7.5% 절반해서 6%의 전체 수익을 방어적인 투자자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채권 이자는 표 3-3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4.5% 1965년도. 그런데 이 주식 수익은 알면 쉬운 내용이지만 책 내용을 약간 조금 곱씹어야 주식 수익이 적힌 문장이 파악이 되고 약간의 산수를 해야 구할 수 있습니다. 알면 쉬운 내용이지만요. 그 산수라는 것은 주식 수익은 배당 수익과 주가 상승의 합으로 보았습니다. 배당 수익도 표 3-3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약 3% 내외이고요. 그러면 남은 것은 주가 상승인데 아무도 주가 상승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얼마나 상승할지는 모르죠. 그레이엄도 자신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레이엄은 주가 상승은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라면 기저가치의 상승과 동일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저가치는 기업의 유보 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유보 수익만큼 기업의 기저가치가 증가하고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라면 기저가치의 증가만큼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2장 85페이지에서 다시 한 번 더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엄은 65년도에 방어적인 투자자의 투자 전략으로 했을 때 약 전체 수익 6%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 조언을 집필 시점인 72년도에 와서 그 당시에 65년대의 조언을 스스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엄은 매우 솔직하게 과거의 조언을 되짚어 보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사람들이 매우 높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량 채권의 이자율이 기록적으로 높아졌다. 70년 채권 가격이 최저가를 기록하며 끊긴 후에 다시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그림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정부 채권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 64년도부터
70년도 최고점까지 이자율이 올랐고 다시 72년도에는 이자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말은 역으로 채권 가격이 점점 하락하여 70년도에 최저가를 기록하였고 꺾인 후에 다시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과열된 주식 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 서문을 다루는 부분에서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언급을 했느냐 하면 채권 이자율과 시가 배당률이 역전이 되었다라고 했고 그 이유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시가 배당률이 낮아졌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똑같은 현상, 가격 하락한 현상이 우량 채권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다. 자, 그 이후에 65년도 이후에 채권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파란 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채권의 가격 하락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그 당시에 언급을 했지만 필자가 65년도에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 채권 가격도 하락한 것을 그림의 파란 점선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했다면 장기 우량 채권에서 처럼 큰 손실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65년도의 상황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65년도의 조언으로 그래도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하라. 절반씩 매수를 하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랬다면 주식에 투자를 했다라면 장기 우량 채권에서처럼 큰 손실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회고를 합니다. 그때는 알 수 없었는데 이제 와서 살펴보니 현금성 자산이 주식보다 훨씬 나은 투자였다라는 것으로 회고하였습니다. 자, 이 문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가격과 채권 가격이 65년도 좋은 이후로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채권 가격도 하락을 했고 주식 가격도 하락을 했는데 채권이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 하락은 예측을 했지만 채권 가격의 하락은 미처 고려하지 못했는데 72년도에 되돌아와 보니 채권이 더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주식보다. 그래서 방어적인 투자 전략이 채권에 올인하는 전략보다 훨씬 나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가격의 하락이 없으니 현금성 자산에 투자했더라면 주식이나 채권보다 훨씬 나은 투자였다라고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필 당시 72년도에 제시한 투자 조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vincible.